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애플이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했죠. 참고로 애플은 매년 마지막 4분기가 자체적으로는 1분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 분기는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1분기가 아닌 2분기에 실적 보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장 마감 후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우선 실적을 보면 주당 순이익이 1달러 40센트로 시장 기대치를 약 40% 정도 상회하는 저력을 보여줬고요. 매출도 시장 기대치보다 15% 이상 높았고요. 또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애플의 미래 핵심 수입원 중 하나인 서비스 매출도 시장 기대치를 능가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면 우선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50% 이상 성장했고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20%나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애플의 거의 모든 제품군이 고르게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아이폰도 작년 동기 대비 66%나 성장을 했고 그 외 아이패드나 컴퓨터도 작년 동기 대비 7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특히나 아시아 쪽에서의 성장이 눈에 띕니다. 물론 모든 제품이 다 크게 성장을 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애플 매출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폰이 실적이 좋았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아이폰의 이번 분기 실적이 좋은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아이폰 12가 팬데믹으로 인해 평소보다 출시가 지연되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뒤로 밀리면서 이번 분기에까지 좋은 실적을 가져올 수 있었던 점이 우선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아이폰 12가 최초의 5G 아이폰이란 거죠. 그래서 5G 아이폰에 대한 교체 수요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이번 분기에 아이폰이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이패드와 맥의 실적이 좋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재택근무의 효과겠죠. 비록 팬데믹에서는 서서히 회복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재택근무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에 대한 효과로 아이패드와 맥의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맥의 경우에는 애플이 직접 개발한 M1 칩이 들어가면서 성능이 대폭 개선되었죠. 그러면서 맥에 대한 특히나 이 새로운 M1 칩 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이패드에도 M1 칩을 탑재한 제품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아이패드에 대한 수요가 또다시 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연말 즈음에는 새로운 M1X 칩과 함께 거의 모든 맥이 리뉴얼될 예정이라서 연말까지 아이패드와 맥에 대한 강한 수요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에서 특히나 중요한 거는 바로 서비스 부분인데요. 이거는 앱스토어나 그 외에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 등의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들의 매출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서비스 부분의 수익은 향후 애플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애플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 분야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프트웨어 분야 그리고 구독 서비스 분야의 매출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대부분이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꾸준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서비스 부문은 소프트웨어 매출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와는 달리 제품을 만들고 개발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런 이유로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하드웨어보다 훨씬 더 마진율이 높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서비스 부문의 마진율은 70% 정도로 하드웨어의 마진율인 36%보다 무려 2배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애플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비스 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 배당금이 7% 늘어난 22센트로 증가했고요. 또한 9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밝혔습니다. 참고로 애플은 2019년에는 750억 달러, 그리고 2020년에는 5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이번 연도에 최대치인 9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은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을 하겠죠. 다만 한 가지 애플은 이번 분기에도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자산을 보면 작년 말과 비교해서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산과 부채가 조금씩 증가한 정도고요.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작년
9월 이후로 약 반년보다 조금 넘게 긴 시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상승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의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양 굉장히 익숙하죠. 이 모양은 결국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저점이 주가를 삼각형의 윗변 위로 밀어 올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저항선을 깨고 주가가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플은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자 미국 최고의 기업이죠. 워런 버핏이 거의 몰빵을 하고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워런 버핏이 직접 매수를 했다기보단 그의 후계자 후보들이 매수를 한 거긴 한데요. 어쨌든 워런 버핏이 승인을 했다는 거는 애플은 이제 성장주라기보단 점점 성숙주, 가치주의 영역에 접어들고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이폰과 맥은 이제 사치품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코카콜라와 같은 언제나 항상 꾸준한 수요가 존재하는 필수 소비재에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추가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서비스 분야의 매출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면 애플의 생태계는 더욱 견고해질 테고 독점적 지위 역시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꾸준하고 확실한 수입이 보장되는 완전한 필수 소비재 기업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향후 몇 년간은 동시에 성장주로서의 면모도 분명 유지할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장주와 가치주 두 가지의 특성을 모두 가진 안정적이면서도 괜찮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애플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애플의 이번 분기 실적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